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의 장혜리입니다. 네, 오늘 저는 바로 또 같이 함께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는지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또 마감을 했는지 또 상품 시장 동향은 어떤지 시황센터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정말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으로 시작했던 뉴욕 3대 지수였는데요.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0.05% 소폭 상승하며 마감이 됐고요. S&P 지수도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결국 상승 전환해내면서 0.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5% 그래도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는 3, 4% 이상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배당금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여내기도 했고요. 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제니 옐런의 부정적인 발언들도 있었고요. 테슬라 CEO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진행해야 된다면서 제로 금리에 대한 시사성을 제공을 했고요. 여기에 물가가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면서 이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이치방크는 여행주나 항공업종에 대한 매수 전환을 매수 조정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우리 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어제장에 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9,200원 선 터치를 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6.31%, 모두투어 3%, 노란풍선 2%, 참 좋은 여행도 4%까지 오르면서 우리도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콘택트 관련된 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채권금리 하락 속에 기술주가 일자리 하락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1% 소폭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가 0.22%, 영국 지수도 비슷하게 0.2% 소폭 상승하면서 유럽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유 생산 상황과 또 다음 주에 열릴 산유국 회동 등을 주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WTI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3.57% 상승을 했는데요. 경기 회복에 따라 이날 골드만에서는 브렌트유가 연중에 75달러 선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거의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차례인데요. 글로벌 인사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증시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빠른 상승이 고평가 기술주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한 때 13% 이상 폭락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가 우려할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며 주요 지수는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뉴욕 증시보다 앞서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 회복 지연과 또 원유 수요 회복 전망에 급등한 이후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밤새 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24시간 전보다 11.51% 폭락한 48,069달러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 보였는데 사실 장중 내내 출렁출렁하다가 네네. 제롬 파월이 또 이렇게 비둘기적인 그렇죠.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면서 표현하신 대로 파월이 증권 시장을 달랬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내일은 하원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경제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고 회복세가 달성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연준이 정책을 변경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그다지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1.39%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가 1.36%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1.39%에서 36%로 떨어진 걸 두고 좀 적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의 분석을 볼 것 같으면은 연준이 인플레나 물가 압력을 가하는 이런 어떤 이 금융시장의 과열보다는 고용시장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미국 국채금리에서 보듯이 시장도 이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둬야 될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상 나스닥 지수가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돈이 많이 풀리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0.11% 떨어졌고 아마존은 0.43% 올랐습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0.29%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53%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와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네. 없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은 이제 투자처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493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얘기할 때 6,500만 원 얘기를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모든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네. 이게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데다가 거기서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시작은 됐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들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긴장을 바짝 조여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엊그저께였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살짝 속도가 늦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말이 멈춰버린 건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격을 갖다가 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가 그러면은 그 기업의 매출도 있고 순이익도 있고 PR도 있고 BPS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수단이 있어서 네. 이 주가가 높다 낮다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기준을 정할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이라든지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일 환호성을 치다가 그냥 그때 팔 걸 이런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가장 많이 큰 피해를 본 게 있다면 이 트리거에 한 방을 날렸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13%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61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렇죠. 장이 끝날 무렵에는 2.19%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698달러 8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어째서 왜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 S&P 500 지수에 편입됐던 게 12월 21일, 작년 네. 12월 21일이고 그때 그렇죠. 주가가 649달러 86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편입에 따른 효과가 모두 상쇄돼 버렸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테슬라의 머스크가 15억 달러, 총 자산의 현금 자산의 8%를 갖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의 옹호자다라고 발언을 한 게 결국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묶어버리는 효과가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 묶어버린 게 아니고 S&P 500 지수도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너무 팬덤이 많은 경영자이긴 하지만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테슬라의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문가분 모셔보고 향후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 증시에 대한 좀 분석, 또 해외 증시에 대한 분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그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기가 점점 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어떻게 마감을 한 미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부터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금리 상승이랑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어저께 그 장 초반부터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로 시작돼서 이 추세가 좀 상당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 상무위원 청문회에서 이 경기에 대한 좀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청문회 나가서 어떤 소리를 하냐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이제 그 똑같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 네. 자신감을 보였으면 이 주식시장은 자신감을 잃었을 거고 그 자신감 없는 목소리를 냈으면 그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얻었을 거다, 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가서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작은 목소리로 네. 힘없는 그런 그 시장에 대한 그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장 후반에 상당한 그 회복을 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갖고 약보합 상태로 약세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됐죠. 근데 그게 어떤 그 시장 근데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게 반등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이제 네. 상당 부분 이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이나 이 추세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회복이 좀 되려면 약간 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회복한 수준으로 끝났지만 어떤 이게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갖다가 순환매, 그러니까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주도권이 넘어간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약해지는 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죠, 네.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테크주가 약세에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가치주 아니면 다른 이제 시클리컬리 다른 주식 다른 섹터로 이전된 것에 영향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추세가 바뀌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네. 그러면 오히려 테크 주식들의 조정이다. 예, 예.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이 전환 추세는 지금 상승세는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이 지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유동성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공급됐냐가 그 다음 상승 모멘텀에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를 무조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전환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환 추세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있습니까? 이 시그널은 뭐 1조 9천억 그 추가 부양책 네네. 예정된 거 이외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예정하고 있는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시점과 관계없이 상세한 그 계획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가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이 주식에 뛰어들 수 있는 돈들,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변에 뭐 고객의 탁금은 물론이고 뭐 전환사채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면 주식으로 들어올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돈이 유입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은 그런 어떤 주변 지표들이 있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은 작년 말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상승하고 있는 큰 요인은 작년 말에 시행됐던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에 퇴임하기 600달러 준 거 말이죠. 예. 그 정도를 지불했던 총 9천억 달러의 네네. 그 부양책 규모, 600달러씩 지급했던 그 정도 현금 지급의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팬데믹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은 뭐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뭐 그때 이제 전망이 뭐 미국이 이제 I자로 경기 I자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뭐 L자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그 상공회의소 회장이 했던 얘기가 K자 회복을 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K자는 무엇이었냐면 그 기술주 뭐 IT 아니면 뭐 이런 그 소매업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것이고 서비스, 호텔, 뭐 숙박, 뭐 여행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K자로 이런 이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많은 투자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당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이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그 정부 부양책으로 받게 된 현금으로 재난지원금 우리로 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난지원금으로 살고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의 받게 되는 상당 부분이 이제 말하게 되면 이제 현금 유동성이고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자금으로 흘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되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이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 글로벌 주식 시장을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빅테크 쪽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도 빅테크 쪽에 많은 이제 관심과 또 투자를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 시장의 주도권이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번 그 2월 하락 추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빅테크의 그렇죠. 하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그 상승률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 규모에서 가장 수익률을 많이 낸 건 그래도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그 YOY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네. 재작년 대비해서 그거는 물론 빅테크죠. 예, 빅테크가 가장 수익률도 많이 내고 매출과 그 수익 규모도 네네. 예,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업종, 뭐 헬스나 아니면 다른 소매업이나 다른 제조업보다 빅테크 기업이 가장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네, 먹는다 뭐, 그러죠. 그렇죠. 네. 예, 돈도 벌어본 기업이 벌게 되고. 벌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뭐 지금 잠깐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2, 4분기, 3, 4분기에도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단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좀 조정 국면에 좀 진입한 걸로 보이고 또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게 뭐 바로 매수의 타이밍으로 바로 봐서 좀 무리해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유는 어저께 뭐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시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저께 테슬라 한 종만만 하더라도 620 거의 약 620에서 720까지 네. 그 대형 종목이 하루에 한 번에 무너져 버렸죠. 예. 네. 100불이라는 엄청난 변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변동성을 올라타는 거는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네. 예, 오히려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예, 그렇죠.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 여기에 올라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빅테크 시대가 끝났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좀 보여진다. 네. 근데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네. 빅테크 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규제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일부 회사를 갖다 매각해야 되는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흔들거렸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독과점 규제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독과점 얘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3, 4년 전부터 나왔죠. 네. 예, 3, 4년부터 전부터 나왔고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뭐 의회를 통과하고 그 청문회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독과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든 정부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가 네.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록펠러라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단일 기업이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이 33개의 법인으로 독점이라는 그 모노폴리를 그 이제 말하자면 분해하겠다는 그 의회 의지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분산되면서 분리됐죠. 그때 기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거든요. 실제 그때 기업이 뭐 10배, 20배 이상 더 커지게 됐기 때문에 이 독점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에게 더 키워줄 수도 있다. 예,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던 우리 서학개미라고 해야 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좀 아직은 버텨도 될지, 그러니까 추가 새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은 내가 버틸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시청률을 올리려면 인기 있는 종목을 자꾸 언급해서 안티를 만들던가 팬들을 끌어야 된다. 이제 제가 테슬라를 저도 테슬라 주주입니다. 네. 안티팬도 팬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테슬라를 뭐 네.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저께 리포트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최대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고 이제 가장 큰 생산 공장은 이제 미국에 짓고 있고 이제 네. 가동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 공산당 그 정부에
그 면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예, 예. 하는 면담은 예. 예, 그게 이제 호출이고 그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벌을 받으러 가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알리바바의 마윈 마윈이 회장이 그랬죠. 네. 예, 면담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못 나왔었는데 면담을 불려가서 들었던 얘기는 그 모델 Y랑 그 테슬라가 장착하고 있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제 면담을 당했었는데 그 내용은 테슬라 Y의 품질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배터리 장착에 그 어떤 그 중국 정부의 규제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중국 내부에서만 그 모델 일부 그러니까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제조하고 있는 모델 일부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테슬라 같은 기업은 팬덤을 형성하고 상당 부분 어떤 그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고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그런데도 반면에 이 경쟁자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그 GM이나 아니면 포드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그 아이오닉 같은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쟁자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진입하는 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수익을 좀 보셨다면 그 부분은 좀 안전자산으로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을 네.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테슬라를 팔라고요? 줄이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럼 현 장세에서는 일단은 저희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전 뭐 주식 네. 투자는 안 합니다만은 네네. 테슬라 주식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본다면은 상당히 받쳐주는 힘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네. 좀 더 팔 보유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가지고 없습니다. 가는 게 좋겠다.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법은 사실 제가 뭐 이거 매매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참 곤란한 부분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레버리지를 써서 상당 부분 이제 그 매매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개인 네. 투자자도 근데 국내에서 신용융자를 써서 매매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대출을 가지고도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제 제 고객들 중에는 대출 받아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데 주위에 대출을 해서 매매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예, 네.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이 가장 귀에 익숙한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고 또 이제 전 같으면 알지 못했을 텐데 네. 오직 호랑이들만 덤빌 수 있는 뭐 캐시우드 네. 예 캐시우드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펀드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인데 그런 최고 경영자 이름을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네. 이제 뭐 고양이들은 그 뭐 가고 뭐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뭐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축이지 네. 예, 저축이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투자는 싫고 다 수익은 보통 뭐 20% 30%는 수익도 아니고 100% 이상 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 같은 경우 뭐 테슬라처럼 뭐 7배, 8배 뭐 테슬라는 5년 동안에 거의 18배 이상 성장을 한 기업이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투자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하시더라도 좀 테크주에서 테슬라처럼 근래에 이익이 난 기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을 편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금리 때문에 관심을 끌고 또 아무래도 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예.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 여행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여행주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어, 예. 벌써 예.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국내는 아직도 한 20% 선에서 음. 머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음. 국내는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 쪽은? 같은 예, 경우는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대형 여행주, 뭐 크루즈나 이런 항공주 네. 예, 항공주는 음. 항공주는 100%는 네. 올라오진 않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어떤 거는 아웃퍼폼한 경우도 있는데 주가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거기서는 이제 독점을 하면 그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파우치 소장이 그 지난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네. 또 그저께 인터뷰한 그 빌 게이츠 네. 의 인터뷰 내용도 2022년에 악수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악수를 하지 않겠다. 왜 그런 어. 악수를 하고 똑같이 돌아가야겠냐. 뭐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같이 돌아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행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어렵고요. 어렵고 네. 단기적으로도 아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도 예. 약간은 좀 그 여행주 투자는 약간 그 투기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네. 또 그리고 그 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 수요가 많이 붙어서 상승할 동력이 좀 있습니다. 공급도 어제 그제 말씀드린 대로 공급 사이드에서 부족이 좀 상당히 심각한 편이고 네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골드만삭스에서 어저께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는 75달러. 예, 75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하는데 3, 4분기까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수요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투기적 수요가 붙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놓은 그 전망을 볼 것 같으면은 평균으로는 60달러 정도일 거다. 네, 물론 예. 70달러 최고점은 70달러 넘어가겠지만 네. 평균으로는 60달러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는 하반기에 갈수록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뭐 55불에서 60불이 셰일 오일의 그 생산에 그 마진 발생 그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적으로 55불 이상을 가게 되면 셰일 오일의 유정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붙고 있는 그 원재료 가격, 뭐 그 유가나 뭐 굴이나 이런 것은 원재료 가격들은 대부분 이제 투기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이 투기 수요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물 가격도 투기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래서 원자재 가격 관련된 뭐 ETF든 아니면 그 광산이든 이런 종목의 가격 상승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장기 투자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ETF 같은데 단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는 거는 예, 좋다. 예, 단기 편입하셨다가 단기 편입하셨다가 뭐 인플레 우려가 없어졌다, 뭐 그럴 때 나오시는데 여기에는 그 인플레 우려뿐만 아니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됐을 때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중단기 정도의 예. 그런 모멘텀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하락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높은 수익에 고수익에 이제 약간 젖어 계신 분들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 네. 이건 뭐 그게 그냥 현금을 모으는 거지 그게 무슨 투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5%에서 10% 상승도 투자의 수익이니까 은행주를 그럼요. 좀 담으셔서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JP 모건 이런 거 마음 편합니다. 네. 뭐 네.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는 이제는 없을 예,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일단은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둘기도 아니라 슈퍼 비둘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좀 예. 시장을 달래준 상황인데 네, 네. 오늘 밤이겠지만 내일 네. 또 아침에 다시 뵐 때 말씀을 나눠보겠지만은 네. 향후 입장 다시 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네.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하루 사이에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가장 걱정했던 게 선제적으로 그 파월 의장이 금리의 기억자나 네. 뭐 테이퍼링의 T자를 먼저 얘기를 했으면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네. 예, 안 좋다, 뭐 어렵다, 힘들다, 앓는 정상화되는데 소리를. 시간이 걸릴 거다. 예, 네. 네, 너무 아프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이십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는 그 우리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예, 예. 짚어. 니콜라는 어떻게 됐나요? 니콜라는 대표적인 스펙 상장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직까지 비척거리고 있죠, 아직은. 예, 아직까지 뭐 GM은 손을 떼고 네. 이제 니콜라를 설립했던 회장은 니콜라에서 손을 떼고 네. 네. 주식을 다 청산을 하고 번 돈으로 캘리포니아 어딘가에 대저택을 마련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성공했네. 예. 네. 그래서 GM 출신의 그 사람이 경영을 맡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니콜라 주식들 많이 갖고 있습니까? 비중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은 많이 예. 줄었고. 예, 예. 우리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좀 하나하나 짚어서 네. 뭐 안티도 좀, 좋고. 네, 아이디어를 좀 네. 가져가실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민우 전문가 함께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 증시들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시간이 있었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오프닝 벨에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힘차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번 순서는 오프닝 벨 엔츠픽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시고 계신지 또 투자의 흐름을 읽어보는 타이밍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석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과 순매도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장에서 그 개인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나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로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 제약, 뭐 파라다이스 이런 거를 매수를 하셨거든요. 일단 코스피에서 매수하신 종목부터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 매수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 공장이 정전으로 인해서 의도된 셧다운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생산했던 그 반도체 물량이 한 5% 정도 이제 미국에 생산했던 그 지역에서 생산했던 물량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반사적으로 좀 수익을 얻는 것 같고요. 또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업종의 그런 가격 상승이 좀 괜찮거든요. 주가 상승이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순수한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매수 흐름, 주가 흐름 괜찮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 흐름 괜찮고요. 지금 그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에서 미국 시장의 그 한파로 인해서 그 화학 공장들이 좀 이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좀 반사 이익을 조금 받을 것 같다. 나프타로 제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좀 수익이 가능하다. 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이제 흐름을 보시면 좀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보이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행 업종이나 항공 업종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카지노 업종 자체가 조금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도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업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LG화학, 뭐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이제 LNF, 메코프로비엠, SK 머티리얼스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시세의 종목들을 잘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에 전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팔고 있는데 조금 지금은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전부 다 하락 목표치에 좀 내려와 있어서 지금 이거 팔고 있는 2차 전지 주식들은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롯데케미컬, 또 셀트리온 관련주까지 또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셀트리온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행과 또 항공업종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개인들의 투자 흐름은 어떤지 또 짚어주시면은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분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할 때 그 한 요 정도 시장에서 시작했던 이제 어제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이제 올라서 요 부분에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따라가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같이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은 올라서 요 부분에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바로 밀렸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하단에 와 있고요. 지금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시장을 살려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오늘 밤에 또 이제 어제 많이 내렸다가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 위로 상승 여력이 좀 더 있고 아래로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 장세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마인드를 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되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개인분들이 조금 빠른 판단과 좀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나. 우왕좌왕하면서 조금 흐름을 놓치면 오히려 올라갈 때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런 하락을 맞게 되고요. 이런 하락을 맞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에 있다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지수는 끌고 올라가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수를 이렇게 그 좀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서 빠르게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은 좀 지수를 반대로 탈 수 있다. 그냥 지수의 움직임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전부 이제 역으로 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시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엔츠픽 함께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신강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3분을 향해서 43분 지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 한 타임 쉬고 개장 전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신데요. 개장 전 상황, 또 개장 전 투자 전략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증시 또 관련한 내용도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은 개장 전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네, 이제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는데요. 전일 일정에서는 미국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우리 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장중에는 파월의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서 관망하는 추세가 좀 짙어졌는데 또 간밤에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완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개장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입원자 수가 또 줄어들고 코로나 또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콘택트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시장 개장 전 동시호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8시 47분 구간에서는 0.03%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069.32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락세가 우세한 편인데요. 현재 8시 47분 40초 구간에서는 0.2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934.35포인트에서 출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지금 한창 상승률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노화성이 29.63%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상 체결가 26,25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하면서도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 후에 거래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선도전기와 일신전기, 전기전자 쪽이 굉장히 강한 우세 흐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재는 아직 기사화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5년 안에 친환경차를 283만 대, 전기 충전기를 50만 개를 보급할 계획이 확정했다라는 기사가 전기전자 쪽에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선도전기가 현재 15.89% 상승을 하면서 4,230원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일진전기도 11.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4,320원에서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광명전기도 6%, 경인전기도 거의 5%, 경인전자도 5% 가까이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네요. 0.12% 하락하면서 81,900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시총 2위 종목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36% 소폭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 13만 9천 원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 3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4% 지금 상승 대기 중입니다. 39만 3천 원의 예상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52% 하락을 하면서 29만 1,500원 선에서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시즌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18.5%나 하회를 하면서 어닝 쇼크를 했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2% 하락을 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가는 12만 4천 원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도 한번 어떤 흐름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3%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예상가 11,65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다날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다날이 더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네요. 4.34% 하락세로 출발 대기 중입니다. 8,15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반대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거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등락률이 보여지지 않는 보합권 상태에서 1,350원에서 예상 체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지시스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나마 로지식스는 상승장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03% 상승하면서 예상 체결가 7,10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주, 의류주나 여행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을 강하게 가져갔었는데요. 특히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등했던 FNF 오늘은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0.68% 하락하면서 현재 예상가 14만 5,50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류주 관련해서 한세실업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던 의류주였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2.66% 하락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가 2만 15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여행주들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역시 오늘 많은 기대를 얹고 지금 1.04%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400원에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0.78%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반대로 지금 5.51% 크게 빠지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계속 개장 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전 2월 24일 수요일 오전장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또 강보합과 약보합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시총 1위는 이제 하락 출발, 시총 1위 였던 삼성전자 하락 출발, 그다음에 2위인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했다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이버 시총 3위인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오프닝 벨 힘차게 울리면서 저희는 호가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시호가 상황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오프닝 벨 네. 올리기 전에. 아무래도 네. 어제 떨어졌고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 금리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 벨 올리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벨이 올렸는데요. 개장 상황 어떤지 이수민 캐스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어제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했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개장 상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여행이나 항공과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 연속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로 또 돌아섰고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3% 그래도 상승ful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73.94포인트의 포인트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33% 오름세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937.89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미국 연준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인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500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740여 개 종목 정도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 300억 원대 지금 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98억 원 매수세 어제에 이어서 또 한번 들어와 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267억 원 각각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40억 원대 지금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7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44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 3위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소폭 약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0.38% 하락한 38만 9천 원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영향으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 출발합니다.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현대차와 카카오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82%, 카카오가 0.21%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는 지금 LG화학과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85%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동시효과에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의 압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1.69% 하락한 29만 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지금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각각 0.63%, 0.59%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초반에는 굉장히 좋네요. 펄어비스가 0.76%, 카카오 게임즈가 0.76%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0.59% 지금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HLB도 0.31% 다시 반등에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66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하락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15% 현재 상승하면서 13만 1,0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와 계속해서 오전장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저희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뭐 롤러코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널뛰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 흐름과 네, 코스닥 지수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고 오셨는데요. 오늘 장세 특징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 조정 국면에서 이제 방향을 정하려고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 2,993억 원어치 순 매도를 했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448억 원어치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코스피에서는 5거래 1연속 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4거래 1연속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모두 팔아치운 물량이 29조 7,793억 원어치입니다. 그렇죠. 네. 과거 옛날 같았다면은 아마 외국인이 이만큼 팔아치웠으면은 우리 주식은 저 밑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그런데 거예요. 네. 개인들이 이 빈틈을 메워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올해에도 외국인이 판다면 개인들이 그만한 또 여력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5조 5,121억 원어치를 19일까지 네. 순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순매도 분위기를 올해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법도 하지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순매도 물량이 7조 5천억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2조 원어치 정도 순매수를 한 셈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이 작년처럼 매도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개인들이 작년만큼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직후 종목별 흐름과 함께 또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 증시 플러스 시간인데요. 장 초반 거래, 뭐 동향이라든지 흐름, 주가 동향 확인해 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 종목들 알아보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FP 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부터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루 만에도 천당을 지우고 간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쓰려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국내외 주식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속쓰리실 것 같고요. 국내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안전 자산이 아니다. 네. 하루만 해도 그냥 전부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일단은 가상화폐이기도 하지만 이 투자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회사에서 거의 전량을 사들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약에 하루 만에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치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디지털 골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대량 구매하기도 했지만 각 국에서는 오히려 자국의 자산을 더 안전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이번에도 이제 달러도 얘기를 했지만 달러를 오히려 안전 자산화하면서 네. 가상화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미를 볼 수는 없겠다. 이런 게 시장 전망입니다. 네, 어제 오늘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떨어지는 칼날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원래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 뭐 처음에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상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봤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떨어지는 칼날로 보세요? 아니면은 올라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는 도끼라고 봅니다. 아, 네. 지금은 아니다. 네,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그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그 소리바다가 좀 올랐죠? 네, 많이 오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게 그 주식 유동 물량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재밌게 비유를 하자면 주식도 이제 한정판 시대다. 리미티드 에디션. 네, 리미티드 맞습니다. 에디션 좋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서 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렇게 주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대주주 지분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다기보다는 네. 종목의 지분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려면 진입도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물량의 시중에 나오는 물량도 없고요. 네.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품절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대주주들이 많이 사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소리바다 역시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그래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그래프라면 우리가 뭐 계속 뜨겁지만 작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한정판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한정판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 나갈까요? 뭐 소리바다 외에도 또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서울식품 같은 네. 경우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비해서 아무래도 관심은 조금 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유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리미티드 에디션을 좋아하다가 네.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면 여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네, 언젠가는 맞습니다. 이게 폭탄이 될 거다. 수건이 아니고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재밌게 놀고 있지만 네. 이 폭탄이 언젠가 나에게 떨어진다면 한순간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 말씀하시니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한정판 굉장히 뭐 명품 이런 거를 이제 막 사고 계시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얼른 하나둘 팔아치워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주식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관이 이제 매수세 보다는 또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 네, 네. 그렇게 보이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네, 사실은 기관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개인이 들어오면 개인 등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 등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뭐 연기금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죠. 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근데 연기금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주식 투자 물량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주식 투자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건 연기금 입장에서 네네. 얘기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기금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좋을 때 팔아치우겠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방면에 투자를 해왔던 연기금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 주식을 줄인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넌센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뭘 노리고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2, 3년 전에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뭐 삼성이 바뀌었는데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받고 네. 또 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연기금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국회에서 이런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빨갈 때 한번 매도를 강하게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삼천선에 대한 심리적인 좀 지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삼천선 지킬 수 있을까요? 삼천선은 제가 볼 때는 모두의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 수 삼천선이 있어요. 깨졌다고 조정 국면이 아니고 하락 국면이다라고 볼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작년에 너무 빨갛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네. 삼천선이 깨진다고 해도 아 이건 뭐 건강한 조정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네. 있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도 그렇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의 삼천선 깨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3055선에서 거래되고 네.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3000선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지켜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물량을 빼면 기관이 들어와주고, 네. 네, 기관이 나가면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음. 지금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삼천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삼천선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보니까 뭐 뉴욕 증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주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항상 빠질 수 없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좋은 흐름의 사이클을 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뭐 배터리 사이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LG 화학이 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면서 네. 가져갔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뭐 화재 사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건이 그렇죠. 있었는데 또 어저께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이 나타나면서 또 새롭게 이 배터리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농화성이 개발한 게 아니고 전기연구소던가요? 네.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네, 건데 이게 환농화성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LG 화학이 주체가 되고 한농화성이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걸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농화성이 굉장히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에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들 예상을 하고 있던데 네. 이걸 타고 무슨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주가가 흘러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전체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뭐 탁 시장에 나온다. 이거는 뭐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런 2026년, 이야기고요. 7년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기술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네. 네, 2차 전지가 앞으로 굉장히 화랑을 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네.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오늘 주가 보니까 뭐 13.09% 지금 상승하면서 29,900선 지켜내고 있는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개발이 활성화되면 분리막 만드는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렇죠.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 3, 4년 정도 밖에 수명이. 수명이 안 될 것이다. 근데 3, 4년 동안은 굉장히 또 화랑을 띨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쪽으로든가 또 개발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죠. 물론. 네, 맞습니다. 언제나 뭐 시장은 변하고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 이런 거의 가격이 지금 어떠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 낮은 가격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사실은 뭐 LG 배터리도 그렇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현대차가 또 사실은 에프카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에프카 이슈가 사라지면서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네. 오셔널과 합작을 해서 지금 이제 갑의 위치에서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포부를 느낌으로 좀 가고 밝혔죠. 있고, 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올 한 해 굉장히 자율주행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제는 현대차가 떨어지고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전문가님이 지금 향후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왜 엇박자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현대차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몰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추락을 해서 어머. 그러니까요. 이, 네.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론 뭐 이게 현대차
결함인지 뭐 어떤지는 안 나왔지만 현대차로서는 바짝 긴장을 좀 악재죠. 해봐야 네. 네, 돼요.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은 악재가 될 만합니다. 네, 그래도 악재치고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약관권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 예측을 했죠. 네,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뭐 3,700 얘기하고 네. 있던데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이제 3,700 연말에 3,700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예언은 항상 적중한다. 적중한다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간다인가요? 적중한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그런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석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작권, 특허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등록된 특허권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래 시장 기술 선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 끝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제가 금을 말씀드렸지만, 금이 아직도 저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행 또 비대면 게임주, 엔터주, 이런 주들이 지금 어제서부터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진입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행주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여행주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입하면 굉장히 저점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투자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소 추석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픈 시간을 견뎌야 된다 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우리나라 뭐 그런 분들께서는 여행주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네, 좋겠고요. 단타는 접고. 네. 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보고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여행주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행주가 고가 대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져 있나요? 어떤가요? 절반 이상이죠. 네. 거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금 꿈틀꿈틀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제대로 면역이 돼야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추석 이후에 좀 더 제대로 포텐셜을 터뜨리지 않을까. 네. 근데 뭐 특정 기업 주식을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여행주들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상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죠. 뭐 네, 하나투어나 맞습니다. 모두투어나 뭐 어떻습니까? 결국 어떤 시장이 회복된다면은 상위 기업들이 그 회복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상위 종목들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작은 종목들에는 지금 여행주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버텨내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에 들어갔다가 정말 회사가 만약에 그 도중에 망한다면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큰 기업으로 보자 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 4월 달에 또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 또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행주가 또 다시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타이밍을 어느 정도에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5월 네. 달의 진입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될 것이고요. 또 추석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단 반영을 완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 만큼 5월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구간을 잡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아니면 일본인데 네, 중국은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꽤 됐고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쯤에는 여행사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추석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신세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면세점 쇼핑, 뭐 인터넷 쇼핑 전부 다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반역이 뭐 자기들이 완성이 됐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걸린다면 그 부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P코리아의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 2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 얘기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주일 한은 총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가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답변 역시 좀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급등하고 있다.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다.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 어제 그 국회 발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디지털 화폐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시험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하고 가상화폐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전혀 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화폐 제도에 반발을 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돈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익명성이 보장된 화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CBDC라 그러죠. 네.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보면은 이 돈이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트래킹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의 일부 기술만 원용을 하고 익명성 부분은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 화폐가 범용화된다면,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암호화폐가 인기를 끌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은 우리가 뭐 지하경제 나쁘다, 지하경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지하경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리고 현재 지하 경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전체 세계 경제 규모에서 20% 남짓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뭐 20% 이상 되는 국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만약에 디지털 화폐 CBDC가 범용화된다면 이 스며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암호화폐로 오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남아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백신인데요. 네. 어제였었죠. 식약처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정식 허가를 위한 첫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인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응은 또 꽤 긍정적이었다면서요. 뭐 자문단 회의 열고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인가 이것도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통과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과되겠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하가 되고 화이자 네. 백신은 지금 26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27일부터 접종하겠다 이렇게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뭐 식약처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비하할 건 아니지만 요식행위 아니냐. 네. 뭐 결과적으로 뻔히 허가 내줄 거 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넣은 백신들 중에서 예방 효과가 95% 네.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이 인프라나 아니면 이 유통 체계를 잘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히토류로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과 맞물려서 중국의 히토류 통제 수위가 이제 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히토류의 대중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모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아무래도 미중 간에도 그렇고 히토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갖다 통제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젠 수입을 다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그 히토류 수입 그 현황을 보면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수입한 히토류가 8,005만 달러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1억 달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히토류가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의 비타민에 해당, 산업의 비타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물량이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5만 달러치밖에 수입이 안 됐지만 이걸로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은 엄청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히토류 수입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대략 한 50% 정도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27%, 미국에서 11% 정도를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히토류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긴다면은 중국에서 못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들어오기도 힘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그다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찾고 있고 히토류라는 데 대해서 전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히토류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생산 과정이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방사선도 나오고 오염물질도 나오고 공해물질이 워낙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수입선 다변화를 뭐 꼭 해야 되겠지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거는 당연한 과제겠지만은 과연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느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닐 거다라는 쪽이 강합니다. 네. 아무리 미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더라도 만약에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시점은 미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 나올 조치지 그 전에는 립 서비스로 겁주는 정도에 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 수입을 갖다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떤 반중 진영을 결속시켜주는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로 그냥 끝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이과 함께하셨는데요. 잠시 뒤 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지금 개장 후에 이제 이 시각 증시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이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그 하락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뭐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0.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71.12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1% 소폭 하락을 하면서 935.56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급별로 매매 현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기관이 이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약 800억 원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2천억 원대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800억 원대 매수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붙잡아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쌍끌이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468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0억 원대, 개인이 그래도 58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상승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 2.89% 급등하면서 14만 2,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0.51% 약세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0.5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그래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재 강한 흐름 가져가는 중입니다. 0.85% 상승한 7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와 함께 카카오는 0.51%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67% 상승하면서 53,8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게임주가 함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그래도 좀 빨간불이 더 우세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1.22%로 움직이면서 31만 4,7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내림세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0.61% 상승한 13만 1,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화폐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드러내고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네트가 13.53% 급등하면서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도 동시효과 때부터 굉장히 강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23% 이상 급등하는 모습. KCT도 9%, 한국전자금융과 K사인까지 3%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 일진전기에서 한전에서 600억 원대 물량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진전기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8.61% 급등하면서 4,225원에 현재 거래가 됐고요. 전력선비 그 외에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확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거의 10% 가까이, 선두전기가 6.3%, 그리고 세명전기와 재룡전기까지 모두 다 1%대 강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항공주와 여행주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또 공급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 항공주와 우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또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2.28%, 아시아나항공 2.38%, AK홀딩스가 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진에어도 1.2%, 제주항공 3.5% 급등하면서 모두 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빅히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빅히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 상승한 현재 2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여행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항공주와 엮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하나투어가 5.94%, 롯데관광개발이 6.51%, 참좋은여행도 6%대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모두투어와 노란풍선까지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기대감 가져가는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2월 24일 수요일장 오전장 오늘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오프닝벨 1부도 슬슬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김기성 앵커만의 지략으로 좀 들어보는 팁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가 움직임 보면 확실히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3천선은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투자가들의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앞으로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전략 가져가시고 투자 아이디어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서 이슈킹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